그래서 이런 테라노스의 이런 사기가 하나 둘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2016년에 FDA가 이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게 됐고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SEC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SEC는 테라노스를 11개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 작년 11월에 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이제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이제 엘리자베스 홈즈는 지금 이제 감옥을 가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테라노스라는 기업이 어떤 계기로 설립이 되었고 그 창업자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확장을 해나갔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설립 이후에 테라노스 스토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테라노스의 내부 고발 이후에 그리고 이 회사는 굉장히 좀 탐사 보도를 통해서 이 회사의 실태가 낱낱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당시 실리콘밸리의 혁신이다. 그리고 이 젊은 천재 미녀가 만든 회사다. 등등으로 매우 주목을 받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홈즈였지만 뭔가 약간 엉성한 정도의 인터뷰와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그 신비주의로 일관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게 연구 데이터나 논문 같은 거를 단 한 건도 발표를 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인터뷰를 좀 대충 얼버무리는 행태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걸 특히나 이제 의학계나 생명공학 쪽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말이 되냐 라는 등등의 이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의구심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존 캐리루라고 하는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캐리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매우 저명한 기자로서 이 건에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캐리루가 장기간 60여 명의 그 테라노스의 직원들을 인터뷰를 했고 또 이제 다른 그 관계자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150명 이상의 이제 많은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 둘씩 그런 퍼즐을 좀 맞춰간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캐리루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회사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15년에 테라노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사 내용이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테라노스의 에디슨과 미니랩 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은 약 10개고 나머지 진단은 그 지멘스 등의 기기로 별도로 진단을 했는데 그것도 매우 소량의 혈액으로 증폭시켜서 진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실제로 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재진단을 받아야 되는 일도 많이 있었고 잘못된 진단을 받아서 매우 다른 처방이나 다른 종류의 이제 병명의 검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낱낱하게 폭로를 하는 기사였고 이런 캐리루의 이제 기사에 대해서 홈즈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특히나 아까 미디어 재벌인 루퍼드 머독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1200억 이상의 투자를 머독한테 이제 받았는데 그 머독이 소유한 그런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방금 말한 그 월스트리트 저널도 루퍼드 머독이 소유를 했었고 어쨌든 루퍼드 머독이 그런 뭐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나 아니면은 그 지금 디즈니에 결국엔 팔긴 했지만 폭스를 비롯한 이제 뭐 여러 가지 ESPN이나 이런 채널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제 머독이 소유를 했었기 때문에 아니 당신 회사에서 그 지금 우리 회사를 굉장히 음해하려고 하는 이런 탐사 보도를 통한 취재 기사가 이제 나간다고 하는데 기사를 내려달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랍게 집요하게 막 4번 5번 찾아가면서 계속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머독은 굉장히 놀라운 자세를 보여주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걸로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신뢰하고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잘못하면 자기가 가진 보유지분 가치가 진짜 0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에서도 자기는 이제
언론사 재벌 총수로서 개입 안 한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런 기사가 자유롭게 좀 나올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라노스의 이런 사기가 하나 둘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2016년에 FDA가 이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게 됐고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SEC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SEC는 테라노스를 11개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1월에 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이제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이제 엘리자베스 홈즈는 지금 이제 감옥을 가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이 회사에 이제 뭐 가진 이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2019년에 테라노스는 이제 청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도 이제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이 엘리자베스라는 홈즈라는 인간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기를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낱낱하게 드러낸 것을 존 캐리루 기자는 배드 블러드라는 책으로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이름 정말 잘 줬어요. 그래서 혈액을 정말 나쁜 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줬는데 캐리루는 이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리콘밸리가 혁신을 지향하고 혁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뭐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 10살에 코딩을 배웠고 그 코딩 이제 배운 것 자체를 바탕으로 굴지의 기업인 이제 지금 메타가 됐죠. 페이스북을 어쨌든 만들게 되고 뭐 그랬지만 의학은 전혀 다른 세계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의학은 지하실에서 이제 독학으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니고 오랜 교육 기간 동안 그리고 수십 년의 연구가 이제 필요한 분야인데 의학 부분에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거의 막 60 넘은 분들이 많은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혼자서 혁신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일종의 이 사람의 그 뭐랄까요 이제 허언이나 망상을 좀 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좀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나오고 상세한 취재 이야기들이 이제 드라마화가 되어서 훌루에서는 드랍 아웃이라는 이제 콘텐츠로 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창업과 그리고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룬 스토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드랍아웃이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요. 학교를 중퇴할 때도 드랍아웃이라고 하고 피를 이제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드랍아웃이라고 하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제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매우 잘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앞서 여러 가지 스토리로 이야기했지만 아니 도대체 어떤 강점이 있길래 어떻게 사람을 홀렸길래 뭐 10조 이상의 기업 가치로 회사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뭐 혁신의 아이콘처럼 여겨지게 됐는지 그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엘리자베스 홈스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환상을 되게 자극을 하는 스토리텔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홈스는 사람들이 그런 천재 미녀 창업자에 대한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본인이 또 그거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스펙을 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강점을 정말 잘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실리콘밸리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제 백인 여성 CEO이기도 했고 굉장히 눈에 띄는 좀 화려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활용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좀 잘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본인이 이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잡스처럼 또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를 계속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 되게 어리고 미녀인데 천재구나. 거기에다가 원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데 중저음 톤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 저는 이게 물론 뭐 좋기는 할 텐데 이게 좀 어떻게 작용을 했길래 일부러 이렇게 목소리를 중저음 톤으로 냈대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I do 이래야 되는데 선서하는 게 있어요. I do 하면서 그런 영상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목소리를 중저음 톤으로 이제 내면서 신뢰감을 되게 형성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스타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제 검증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의학계에 있던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파볼 생각은 거의 못하고 인물 자체를 그냥 띄워주기 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뭐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는 천재가 다 있나 라고 할 정도 아니면 와 저는 굴지의 기업이 이제 나왔구나 라고 할 정도의 이미지들을 뭐 포브스나 포춘지 같은 매우 유명한 이제 언론에서도 이거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 시대의 천재 약간 이렇게 다뤄주면서 그런 창업 스토리
스토리 기반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기에 굉장히 급급했었고,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저명 인사들이나 이제 거물들도 적절하게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굉장히 활용을 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신뢰감을 보태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고, 아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이 됐을 텐데 당시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도 홈즈를 백악관으로 이제 초대해서 매우 혁신가다라고 이제 수상하고 격려를 했으며,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고 당시에 미국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테라노스를 방문해서 여기 매우 훌륭한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출을 통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그 매우 사람들의 그런 환상과 신뢰감을 더욱 높이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 드레이퍼 같이 매우 유명한 이제 엔젤 투자는 VC 같은 경우에도 홈즈를 칭찬을 하면서 같이 이런 영웅 만들기에 매우 일조했었던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 한 가지 섬뜩한 거는 투자자 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는 인물들도 그렇고 의학이나 생명공학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굉장히 조금 하나의 위험 신호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테라노스가 성공했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몰락하게 되었는지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연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뭐 봤을 때도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기꾼이 있었네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려보면 뭐 언론의 주목을 받고 뭐 굉장히 화려한 이제 기술을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으로 너무 빈번한 언론의 이제 주목을 받고 너무 좀 뭐랄까요, 출연을 빈번하게 하는 창업자는 전부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저 사람 정말로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라고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 머스크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이거 포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투자하는데 나도 그쪽에 동참하지 않아서 대우를 놓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막연하게 이제 가지게 되는 심리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에 휩쓸리지 말고 만약에 테라노스를 좋게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왜 내가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본인만의 포인트를 반드시 만들어둬야 된다라는 교훈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포인트로 투자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뭐 너무 좋은 거고,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됐구나.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눈치를 좀 챌 수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징후가 될 수 있을까? 투자를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투자를 다른 기업에 하게 될 때는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이상 징후들 아니면 리스크 요인들을 찾아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고민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앞서 제가 루퍼드 머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탐사 보도를 진행을 했을 때 그 대주주가 본인의 자기 이익이 침해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명한 기자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전적으로 신뢰한다 라는 신뢰감을 주면서 이런 탐사 보도를 할 때 굉장히 그런 낱낱하게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매우 인상적이고 좀 부러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는데, 이런 회사의 뭔가 부조리함, 그리고 실제로 외부에다 이야기하는 것과 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게 다를 때 이런 내부 고발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부 고발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 창업자가 그 보드 멤버인, 그 이사회 멤버인 그 할아버지도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기 손자랑 멀어지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내부 고발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런 손자도 보호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홀리는데 어떻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시사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우리가 하게 되면, 특히나 뭐 여러 투자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기술 기업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기술 기업 특히 그렇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도 상당히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당연히 신기술이고 생소한 기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과 회사에 대한 비방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진실이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약점인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장을 가는 바이오 회사들에 대해서도 물론 주관사에서 검증을
어느 정도는 한 상태에서 회사도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보다 더 어필하면서 이제 주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제 어디까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부터 몰라 라는 자기만의 이렇게 판단 기준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 여러 가지 투자를 보면서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운이나 감으로 하는 투자는 성공 한 번 할 수는 있지만 연속적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다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